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위 첫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져서 조금 전부터 개의가 됐는데요. 이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하기로 당초에는 합의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빼려면은 대통령실을 빼지 왜 대검찰청을 빼느냐, 한동훈 장관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 먼저 국민의힘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를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꿨다는 게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약간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조를 예산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다는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아마 구체적인 게 전부 다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진 않고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검찰청은요.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보면은 전혀 관계없는 기관으로 보여져요. 다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의 기본적인 수사 지휘권이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수사권이 다시 이제 경찰로 다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재난이나 이런 안전 사고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런 수사를 과연 지금 현재 검수완박 법안에 의하면 검찰청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지금 사실 하고 있잖아요. 수백 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검 입장에서는 아니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왜 우리를 국조 대상에 넣느냐. 이게 이태원 참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그럼 이 부분은 조정을 하자. 아마 이런 얘기지 첫 번째 합의를 깼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합의를 깼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위 내에서도 지금 대검찰청을 제외하느냐 여부를 두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합의문이 나왔을 때는 시기와 기관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된 합의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시기 자체는 오늘부터 일단 45일간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예산안이 처리된 후에 청문회 등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가 다 들어가게 됐었고 그다음에 대검찰청은 분명히 들어간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의가 된 지 하루 만에 이 부분을 또 빼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과 야3당 입장에서는 국조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하루 만에 번복을 하는 것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회가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합의 정신에 관련해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의총을 거쳐서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 진행이 되겠지만 어제 했던 합의에서 야3당은 어떻게 보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고 만약에 이 합의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야3당이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이루어졌던 합의문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저는 이제 신속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을 이 국조 대상에 집어넣는 게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 속내가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사실 의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을 지금 국조 대상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권의 정쟁용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라면서 여전히 좀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영향을 계속 주지 않겠습니까? 반대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니까 수사의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해버리면 결국은 세월호 이후에 온갖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조, 특위 다 했어요. 특검까지. 그랬는데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태까지 국회가 정쟁을 일삼았는지가 이렇게 보이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결과적으로 또 이재명 방탄을 위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과 의심이 다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반대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잘 정리하면서 가실지. 왜냐하면 일단 의총에서는 다수의 의견으로 그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조를 하겠다는 건 합의를 본 거는 그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예. 네, 현재 지금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특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견을 어느 정도 좁혔느냐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가 4시로 미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에 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회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죄송합니다. 그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합의문에서 그 기관으로 설정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경호처하고 법무부는 빠진 바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서 법무부는 제외가 됐던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관을 특히 이제 대검을 지금 와서 빼달라라는 요구 자체는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주문을 받고 온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혹시 대통령실이나 또는 윤핵관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특정해서 대검장치로 빼야 된다라는 말이 뒤늦게 나온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까지도 나오는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더라도 어저께 이루어진 국회 내에서의 합의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안에 어제 합의한 대로 그 의결이 잘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의 기싸움도 있었는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정쟁에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국민적 의혹과 유가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샅샅이 수사해야 합니다. 예,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시작이 오늘부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안 처리 이후에 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라는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 여당 입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산안 처리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거의 횡포 수준으로 모든 정부의 예산은 다 지금 삭감하고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가 이 새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 전부 다 지금 예산 안 주고, 그다음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만 지금 더 증액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는 게 막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저는 횡포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을 때 일단 예산안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조를 받아주는 그 합의를 하면 민주당도 그 예산안 가지고 끝까지 저렇게 그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기대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부터 지금 싸움이 시작됐네요. 왜냐하면 민주당 벌써 말이 바뀌고 있어요.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조하자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이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서로 말 바꿨다라고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말 바꿨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건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당에서 지금까지 수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조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견지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국정조사 기간도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45일로 돼 있는데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45일 내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45일로 충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 합의문에 들어있던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문헌 자체가 11월 24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45일간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합의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45일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그 문헌을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뭐 여야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쟁을 하는 것 자체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너무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45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증인 채택이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협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청문회 일정이라든지 현장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약간 의아한 게요. 그 예산안 처리 이후 조사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회의 시점을 갖다가 깔끔하게 하려면 그 예산안 처리 이후부터 잡았으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지금부터 지금 특위 회의가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 국민들 보시기에 피로도가 지금 너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야가 이 부분은 다시 저는 그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내일이 이제 첫 재판이거든요. 지금 이제 김만배 씨의 입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풀려났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처럼 과연 입을 열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실장과 김만배 입장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유동규 씨나 이 남욱 변호사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찰에서 다 이 혐의 사실이 드러난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뭐냐면 본인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의미를 계속 보여주면서 양형을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 또는 뇌물죄의 주범이 돼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갖고 있는 지금 재산, 그 대장동 사업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지금 얻은 사람이 김만배 씨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선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로했을 때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이러니까 과연 김만배 씨가 유동규나 남욱 변호사처럼 입을 열 것이냐. 그러면 그 열지 않을 가능성이 이 두 사람에 비해서 더 높아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런 추측들을 법조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입을 열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그 유동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많은 얘기를 다 해줬을 텐데 그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 다 확인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입을 열지 않더라도 그걸로 충분히 입증 정도에 될 가능성이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면 김만배 씨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을 열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더 심한 그 형을 살아야 되니까 그때서 입을 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뭐 지금 최고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만배 씨가 지금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키맨이 된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라든지 일체 인터뷰는 전혀 하지 않고 법정에서만 진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김만배 씨가 잘 아시다시피 법조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의 말 한마디가 어떤 보도나 여론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만 본인의 법적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남욱 변호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대부분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거나 아니면 추정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욱 변호사의 얘기만 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 진술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할지라도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사실 그 부분은 입증될지 모르겠지만 그 들었다는 내용, 즉 뭐 천화동이 1호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남욱 변호사의 얘기만 가지고는 그걸 입증 자료로 쓸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앞으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정치권,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한 로비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다면 사실 이 재판의 향방이나 앞으로 입증 과정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곤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네, 검찰이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검찰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좀 임박했다 이런 신호탄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정진상 실장이 아무튼 영장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앞으로 2주 후에는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재명 대표 소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연내에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응하지 않을 것이냐.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할 텐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김용 부원장이 부원장직에서 사퇴를 했고 정진상 실장도 구속 적부심 이후에 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되면서 이 대표가 이제는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 내부에서도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이제 그 특정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라도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을 보면서 당내에서는 입장이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최측근 2명이 지금 일단 구속이 된 상태이고 곧 아마 정진상 실장이 구속 기간 중에 이제 기소가 될 텐데요. 그 기소가 된 후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또는 이제 최고님이 예측해 주신 것처럼 이 검찰의 수사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좀 중대한 기점이 왔을 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최근 검찰 수사들이 민주당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그렇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업 불법 청탁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민주당 없어지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누가 돈 받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돈의 문제거든요. 그 청탁을 하고 뭐 뇌물을 받고 뭐 지금 이런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이게 지금 시작점이 뭐였냐면 그 사무부총장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박지원 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민주당이 다 어떻게 되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누가 뭐 돈 받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되는 사람들의 진술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부탁했고 그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내가 돈을 얼마 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검찰청은 이걸 피하지를 못합니다. 수사는 나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고려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박지원 전 원장이 하는 얘기는 사실 뭐 민주당이 진짜 없어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가 야권 인사들에게만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애둘러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최고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 비리가 있거나 검은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받고 당연히 그 죄책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됨이 명백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야당 의원들과 야권의 인사들에게만 검찰의 수사 칼날이 들이대 있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야권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부분 불송치가 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을 보면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한 수사이냐 이 부분에 또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수사들이요, 그 시점들이 이 범행 일시가 그 본인들이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보이지 않고 그 당시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뭐 야당 여당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면서 특히 우리 국민을 향해서 정권을 왜 그대로 보이는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통일부에서 입장을 내고 북한을 상당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 김여정 그다음에 그 김정은 이 북한의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삶은 소대가리 이러면서 막 모욕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마다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그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과 그다음에 인사들에 대해서 막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시점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미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막 이런 행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건데 그 지금 현재 북핵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그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 내부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분열돼서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뭐 안보 앞에서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저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또 나만의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북핵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또 북핵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에서도 만약에 본받을 점이 있고 잘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또 계승하고 못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고쳐서 함께 북핵 문제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제 합의안에서 대검을 추가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특위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대검의 마약 관련 부서장만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는 계획서를 상정해서 의결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